자, 현재 국회에서는요, 법사위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논란 속에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여권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의장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1년 3개월 지나고 하니까 국회의석이 어디로 뭐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암만 상임위원장이 넘어간다고 해도 뭐 국민의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좀 숙성이 된 법안을 가지고 뭐 무턱대고 저러진 못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내일 처리하는 거는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예정됐던 법사위는 지금 계속 미뤄지면서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정치권 일각과 언론계, 시민단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심판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 먼저 보시죠. 당직 사병에게 저의 과한 표현으로 마음의 상처가 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어 대학원 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황희 장관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씨에게 공개 사과를 했던 장면을 보셨습니다. 앞서 황 장관은 A씨 실명을 공개하고 거짓 제보라고 지적을 했는데 A씨의 제보는 경찰 수사에서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황희 장관뿐만 아니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윤준병 의원과 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 중이고 윤준병 의원과 장경태 의원도요, 허위 사실 유포한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짚어봤는데 지금 짚어본 사례들처럼 국회의원들 역시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의원들은 근데 좀 면책 특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동안에 발언한 가운데 뭐 사실과 아닌 것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드러났죠. 근데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얘기한 거다. 아니면은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발언들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면책 특권 폐지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나왔었으니까 뭐 그런 얘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하면서 이번 문제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은 좀 적절한 비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뭐 의원들 가운데 일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언론에 있어서의 무분별한 가짜뉴스라든가 허위 조작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법안 논의는 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하고 그다음에 언론의 또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복잡하게 뒤섞여 버리는 바람에 법안 통과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앞서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 사실은 국회의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서 그냥 기사를 쓰거든요. 근데 받아쓰기 관행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에 대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거든요, 언론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론의 책임성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논의를 할 때 언론들이 반발하는 그 마음들은 충분히 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언론은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같이 내놓고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